네, 조선일보수의 투자 백미 고백 타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들으실 기법은 바로 이제 캔슬링 기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투자 기법의 앞에 큰 글자만 7개를 따가지고 만든 게 캔슬링인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종목들을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5장 이상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 그 깡통 차고 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꼭 공부를 하는데 사실 재무제표 공부하기가 엄두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머리 아프죠. 네. 사실 재무제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나 회계 재무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숫자예요. 글자고. 그죠? 네, 머리 그렇죠. 아픕니다. 근데 윌리엄 오리는 이걸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캔슬링 기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듀레이스 네. 펀드 있죠? 네. 그 펀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7가지를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캔슬링 그러니까 1950년도에도 미국은 되게 뚱뚱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죠? 아, 그래 다이어트가 그렇죠. 안 그래도 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다이어트 얘기인데 이게 그때도 그랬는가 본데 캔슬링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인데요. 네. C는 금년 분기. 분기라는 거는 원래 1, 2, 3월 하면은 1, 4분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금년 1, 4분기하고 뭐를 비교를 하냐면 작년 1, 4분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렇죠. 거죠. 네. 전년과 올해를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하냐면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EPS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분기 벌은 거 똑같은 분기여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똑같은 분기 때 벌은 게 작년보다 25% 이상 좋으면 그 회사 좋은 거예요. 아, 그 분기별 실적이 증가를 했는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두 번째가 A예요, A. A는 뭐냐면 아까는 분기를 봤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연별로 보는 거예요. 아, 연평균 수익? 아니면 연은 총수익? 연에 1년당 얼마를 벌었냐. 아. 이것도 EPS를 보는 건데 네. 이것도 매년 25%씩 이상 증가하면 회사가 좋은 거예요. 기준이 25%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EPS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외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죠. 이건 이제 단기성으로 이제 매출이 낮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팔았어요. 네. 건물을 팔았어요. 아니면은 뭐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기나 그 해만 숫자가 좋겠죠. 네. 그래서 또 뭐를 보냐면 ROE를 봐요. ROE가 뭐죠? ROE는 뭐냐면 우리 김임 씨가 이제 투자자예요. 네.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거를 뭐라 하면 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업무나 아니면 물건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난 퍼센티지를 의미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10%가 기본이고요. 네. 17% 이상이 나오면 이 회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성, 뭐 한 분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ROE를 확인을 해서 투자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N이 있습니다. N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 회사가 뉴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했어.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그러면은 회사가 잘 되니까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네. 뉴 프라이스 신고가가 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까지 뉴입니다. 네 번째가 S인데 S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조금 분분해요. 약간 다르긴 한데 좀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서플라이 앤 디맨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 공급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 수를 얘기를 했어요. 주식 수 보통 이제 윌리엄 오릴이 얘기했던 거는 한 2,500만 주 미만의 주식만 공략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똑같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한 종목은 2,500만 주가 상장이 돼 있고 한 종목은 1억 주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어느 게 올라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주식 투자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1억. 네. 2,500만 주 미만의 주식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왜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똑같이 사는데 주식 수가 적은 게 더 적으니까. 그렇죠. 빨리 네.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래서 그게 S입니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L은 이게 주도주냐 아니면 주도주를 쫓아가는 후발주냐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반도체 업종군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비슷한 업종군에 있는 거를 100개를 선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등부터 20등까지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가?
주가가 강한 것들. 그래서 그게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앞에 가면은 다 후발 주자가 쫓아오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보통 85%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0위까지 공략을 하는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5등까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을 했죠. 그리고 다음 I. 네, I는 보통 이제 일반 주주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지만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까지 있으면 주가가 잘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I란 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종목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가장 금상첨화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막 사기 시작할 때 네.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사기 시작할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이 있죠. 네, M이라는 거는 마켓인데 시장인데 네. 예를 들어 갖고 뭐 바이오,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런 것들 보면은 한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떼거지로 몰려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올라가면은 그 종목을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2등, 3등, 4등 해서 같이 업종군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업종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 시장이 움직이는 업종군을 해서 공략을 해갖고 수익을 많이 냈죠. 아니, 조선일 교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것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에 C랑 A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C하고 A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치잖아요. 그죠? 숫자를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하고 A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인데 네. 분기하고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연도별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C하고 A가 활용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갖고 온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다 매도했습니다. 네. 자, 우선 보시면요. EPS,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보겠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보면은 58원을 벌었죠. 그죠? 네. 자, 근데 2019년도 3월 달에 보면은 780원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야, 대단하죠? 10배가 넘었어요, 10배가. 이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C라고 그랬죠? 네.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자, 그러면 이제 A를 볼까요, A를 보면 2017년도에는 512원을 벌었고 2018년도에는 740원. 그다음에 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780원인데 어차피 매도했기 때문에 금년 안 봐도 되긴 하지만 꾸준하게 25% 이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네. 좋은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ROE를 볼게요. ROE는 투자 수익률이에요. 네. 퍼센티지죠. 17% 이상 넘어가면 좋은 회사라고 그랬죠. 네. 자, 2017년도에는 21%, 그죠? 네.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22%, 네. 그리고 금년 3월 달에는 1분기도 19%였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회사를 2018년도 1월 초에 10,000원에서 13,000원에 사서 네. 35,000원에 매도했어요. 오, 250%의 수익률을 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네. 야, 차트가 예술입니다. 그죠? 그러네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 EPS와 ROE, 아까 네. 얘기했던 CA가 좋은 회사들은 차트가 이렇게 멋집니다. 아니, 근데 JYP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멋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종목도 있어요. 한 종목만 갖고 나왔겠어요, 제가? 다른 그럼 종목도 뭐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그거 볼까요? 보고 계신 차트는요, 상상인입니다. 네. 상상인은 원래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텍셀레티콤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중간에 중국에 선박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고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차트 보니까 가운데 갑자기 급상승하는 게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야, 볼 줄 아시네요. 그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저희가 3월 달에 네. 3,000원에서 3,200원에 매수를 해서 네. 2018년도 2월에 25,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8배? 그렇죠. 8배가.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뭐 폭풍 수익률 말씀하셨던 이 종목이에요. 730%의 폭풍 수익률을 안겨줬던 효자템. 그렇죠. 네. 바로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적자를 2014년 냈다가 네. 2015년부터 턴 어라운드 하면서 꾸준하게 25% 이상 수익을 계속 냈었고, EPS가. 그리고 ROE도,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17%를 넘어가서 완전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 30%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수익 났던 그 구간이 네. 돈을 많이 벌던 그런 구간이에요. 아유, 네. 그리고 또 이 종목 말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예, 전설 속에 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의 종목. 전설 속의 그대. 전설 속의 그대 4,750%의 수익 냈던 한미사이언스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무려 이제 평균 단가 19만 원, 20만 원에 이렇게 매도를 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30년 동안 적자가 난 기업이에요. 30년 동안 적자가 난 기업이에요. 네. 바이오니까 얼마나 R&D 투자한다고 돈을 많이 쏟아부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네.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계속 늘어났어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매도했던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ROE죠. ROE가 무려 30%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이 회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차트가 이렇게 멋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00원에 매수를 해서 19만 원에 매도를 했다. 바로 환상 속의 그대.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배가 따뜻한 것 같아요.